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가 입장에서 보면 스페인과 힘을 합쳐서 프랑스를 견제한다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막시밀리안 1세는 유럽 패권국으로 떠오른 이제 스페인과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 또다시 선택한 게 있습니다. 결혼. 맞습니다. 결혼이죠.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특별한 결혼이 필요했죠. 대체 어떤 건지 가족 관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. 막시밀리안 1세는 1496년에 아들 펠리페 1세를 스페인의 후아나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. 야, 그리고 그 다음에 친정으로 쫓겨온 딸 마르가레테를 기억하시죠? 네. 스페인의 황태자 후안과 마르가레테를 결혼시킵니다. 아. 어떻게 되든 우리가 거기를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이 보이는데요. 바로 겹사돈이라고 있죠. 바로 이중 결혼을 시킨 겁니다. 머리가 좋았네요. 뭐 여러 가지 동맹을 위해서 겹사동까지 해야 됐던 거예요? 물론이죠.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이나 스페인 왕가에서 대가 끊기면 이제 프랑스가 언제든지 자신들을 침략해서 땅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니 이제 이중 결혼을 통해 이제 자신들의 대를 잇기 위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대단하다.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이중 결혼으로 이득을 얻는 쪽이 드러났습니다. 아, 오스트리아죠. 예, 맞습니다.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습니다. 네. 마르가리트 공주가 결혼한 스페인의 황태자 이제 후안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간 겁니다. 와우. 게다가 둘 사이엔 자식이 없었어요. 또 다른 이중 결혼의 주인공 펠리페 1세 역시 결혼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아내 후아나는 정신 이상 증세로 스페인을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와우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거기다가 스페인의 왕과 왕비도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왜 그래 스페인? 이상하게. 스페인의 최종 상속자는 후아나와 펠리페 1세 사이에서 태어난 카를 5세가 됩니다. 보시죠? 그렇게 되는 거구나. 결국 막시밀리안의 이중 결혼 정책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핏줄이 스페인을 손에 넣게 된 거죠. 말도 안 된다. 카르 5세는 다 가져가겠네요. 맞습니다. 싹쓸이했네. 교수님 이제 이중 결혼 하나로 지금 스페인을 차지하게 된 건데 이 정도면은 막시밀리안 1세는 진짜 결혼 정책이 황제네요. 그거 하나로 너무 많은 걸 얻은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야말로 황제죠. 그런데 이 막시밀리안의 욕심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계속됩니다. 펠리페 1세와 후아나 사이엔 2남 4녀가 있었는데 이제 막시밀리안 1세는 손자 칼 5세와 페르디난드 1세 그리고 손녀 마리아의 결혼 상대까지 전부 다 계획을 해놓았습니다. 먼저 장손이었던 칼 5세의 결혼 상대는 이종 사촌지간이었던 포르투갈의 이사벨라였습니다.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듯해요. 하지만 이제부터 또다시 이중 결혼을 추진합니다. 막시밀리안 1세는 또 다른 손자 페르디난드 1세와 손녀인 마리아를 헝가리의 왕의 자녀들과 이중 결혼을 시킵니다. 너무 대단한데요?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렇다면 또다시 시작한 이 이중 결혼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또 합스부르크죠. 네, 맞습니다. 헝가리를 먹는 겁니다. 또 죽어요? 들어보시죠. 헝가리 왕이 된 러요시 2세가 후사 없이 이제 1526년 오스만 튀르크와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. 아. 그래서 러요시 2세의 여동생인 안나가 헝가리와 보헤미아, 크로아치아의 상속권을 갖게 되죠. 그러자 그녀의 남편인 페르디난드 1세가 이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. 이게 운으로 봐야 되는 거죠? 단순히 수상하지 않아요? 조금 의심은 가는데. 사지로 몰아낸 것 같아. 아 음모가 있을 것 같아요, 근데. 예. 너무 운이라고 하기에는 결혼만 하면 다 죽어. 맞아. 네. 이제 물론 왕실의 죽음 뒤에는 항상 음모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있기 마련이죠.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수명은 그다지 이제 길지
않았고 또 이유도 모른 채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. 전염병도 많고. 자,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 했습니다. 한 명이 죽어도 또 다른 자녀가 빈자를 메울 수 있었으니까요. 예,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런 결혼 정책을 두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 중에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.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지만 행복한 오스트리아여, 너는 결혼을 해라. 진짜 결혼 장려 정책이네요, 진짜. 야, 난 남자로서 전쟁이 낫겠다. 차라리 결혼으로 전쟁을 세계 해서 얻는 땅이 뭔가 더 보람찰 것 같아. 저는 결혼을 하겠습니다. 그래라. 네, 물론 합스부르크가 전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닙니다. 근데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이 헝가리 왕이었는데 이 막시밀리안 1세와 마리의 결혼을 빗대 갖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. 예. 아, 조롱이군요. 그렇지. 그런데 이후 합스부르크의 그 결혼 정책을 비판할 때마다 이 말이 자주 인용되고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. 아. 미키 씨, 당시에 이러한 정략 결혼 때문에 네. 새로 나온 문화가 있다면서요? 네, 그 당시에는 때를 잇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있었대요. 어떻게 테스트해요? 네,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가 정해준 여성과 잠자리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증명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어요. 아, 임신을 시키는지 안 진짜 시키는지? 그렇죠.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아예 그냥 결혼이 무효가 되기도 했었어요. 대박이다. 예, 이렇게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성공적인 결혼 정책에 이제 힘입어서 엄청난 영토를 획득했습니다. 이런 게 자식 농사야. 합스부르크 가문은 결혼 정책을 통해서 가문의 세습 영토인 오스트리아 외에 스페인, 헝가리, 보헤미아, 네덜란드를 얻었고 이탈리아 일부 지역도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칼 5세는 스페인의 영토였던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, 그리고 해외 식민지인 멕시코, 잉카, 베네수엘라 지역까지도 함께 상속받았습니다. 와. 엄청난데요? 엄청 넓어졌네요. 아, 그래서 그 말이 있구나. 오스트리아 역사 수업 때 오스트리아는 해가 안 진다는 말이 있었어요. 네, 지금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. 와. 이로써 합스부르크는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포함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됩니다. 결혼으로. 예, 그래서 칼 5세의 직함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외에 스페인 왕, 독일 왕, 이탈리아 왕, 오스트리아 대공, 네덜란드 공작 등등 2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. 진짜 대박이다.